운전면허 필기시험 651번부터 700번까지 문제 651. 다음 중 견인차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장치로 맞는 것은 1. 커플러. 해설. 커플러, 연결기. 트랙터 견인차와 트레일러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장치로 트랙터 후면은 상단 부위가 반원형인데 중심 부위로 갈수록 좁아지며 약 20cm의 홈이 파여 있고 커플러 우측은 커플러 작동 핸들 및 스프링 로크로 구성되어 있다. 65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결 자동차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 길이의 기준은 2. 16.7m. 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는 13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연결 자동차의 경우는 16.7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653.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 자동차는 3. 모듈 트레일러. 해설. 1. 세미트레일러 그 일부가 견인 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 2. 저상 트레일러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 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 지상고가 1100mm 이하이며 견인 자동차의 커플러 상부 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 자동차 4센터 차축 트레일러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이 차량 축 중심의 앞쪽에 있고 견인 자동차와의 연결 장치가 수직 방향으로 굴절되지 아니하며 차량 총 중량의 10% 또는 1000kg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 자동차. 654. 차체 일부가 견인 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는 2. 세미 트레일러. 655. 트레일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2. 급차로 변경을 할 때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 해설. 1. 차체가 무거우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2. 차체가 길기 때문에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고 급차로 변경 시 잭나이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잭나이프 현상. 트레일러 앞부분이 급차로 변경을 해도 뒤에 연결된 컨테이너가 차로 변경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진행하던 방향 그대로 튀어나가는 현상. 3. 트레일러는 운전석이 높아서 앞 차량이 실제 차간거리보다 멀어 보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경향. 운전자는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다고 착각함이 있다. 4. 차체가 길고 크므로 내륜차가 크게 발생한다. 656.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선회 특성과 진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회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해설. 대형 화물차는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회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진동각은 차의 원심력과 중심 높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진동 각도가 승용차보다 크다. 657. 트레일러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을 튼튼히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차량의 일상 점검 및 확인은 운행 전은 물론 운행 후에도 꾸준히 하여야 한다. 658.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군안차의 주행차로는 3. 3차로.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참조. 659. 다음 중 군안차로 상시 사륜구동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방법은 2. 상시 사륜구동 자동차는 전체를 들어서 견인한다. 해설. 군안차로 상시 사륜구동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차량 전체를 들어서 화물칸에 싣고 이동하여야 한다. 660. 자동차관리법상 군안형 특수자동차의 세부 기준은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안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특수자동차 중에서 군안형의 유형별 세부 기준은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안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66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4. 16.7m. 해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 길이 너비 및 높이 1. 자동차의 길이 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길이 13m. 연결 자동차의 경우에는 16.7m를 말한다. 2. 너비 2.5m. 간접 시계장치, 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 자동차에 있어서는 25cm,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cm. 다만 피견인 자동차의 너비가 견인 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 자동차의 간접 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 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4m. 662.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안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4.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2차 사고에 대비 안전조치를 한다. 해설. 군안차 레커 운전자는 사고 처리 행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부상자의 구호 및 2차 사고를 대비 주변 상황에 맞는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663. 군안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2. 피견인 차량을 견인 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견인한다. 해설. 군안차 운전자는 신속하게 출동하되 준법 운전을 하고 차주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664. 군안차가 갓길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본차로로 진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3. 본차로 뒤쪽에서 빠르게 주행해오는 차량의 주의. 해설. 군안차가 갓길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본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후속 차량의 추돌에 가장 주의하여야 한다. 665.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군안차 운전자가 취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바로 견인 준비를 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 당사자에게 사고 처리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사고에 대한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666. 다음 중 군안차의 각종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 작업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과 후방 측면에 부착된 구조물을 아웃트리거라고 한다. 해설. 1. 크레인의 붐. 크레인 본체에 달려있는 크레인의 팔 부분 이견인 삼각대. 구조물을 견인할 때 군안차와 연결하는 장치, PTO 스위치, 크레인 및 군안 윈치에 소요되는 동력은 차량의 PTO 동력인 출장치로부터 나오게 된다. 3. 아웃트리거, 작업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과 후방 측면에 부착된 구조물 4. 후크,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으며 갈고리 모양으로 와이어 로프에 달려서 중량물을 거는 장치. 667. 군안차 운전자가 FF 방식의 고장난 차를 군안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차체의 앞부분을 들어 올려 견인한다. 해설. FF 방식의 앞바퀴 굴림 방식의 차량은 엔진이 앞에 있고 앞바퀴 굴림 방식이기 때문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체의 앞부분을 들어 올려 견인한다. 668. 군안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조치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고 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고 처리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주간이라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69. 군안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두드려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해설. 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가슴 압박을 실시하며 심한 출혈의 경우 출혈 부위를 심장 위쪽으로 둔다. 670.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안차 운전자가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부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671. 군안차가 평상시에 주정차하고 있어도 되는 장소는 4. 편도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 유료주차구역. 해설. 고속도로 갓길이나 입출구의 가장자리, 교차로 부근 안전지대에 주정차하는 행위는 범칙행위이므로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72. 다음 중 군안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1.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 장비를 차량에 비치한다. 해설.
군안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화 장비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73. 군안 차량 운전자가 군안을 위해 제한속도 매시 100km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매시 185km로 주행하다 과속으로 적발되었다. 벌점과 범칙 금액은 2. 벌점 60점, 범칙금 13만원. 해설.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는 제한 최고속도가 매시 100에서 110km이므로 매시 60km를 초과하는 경우 견인자동차는 범칙금 13만원, 벌점 60점을 부여받게 된다. 674. 다음 중 군안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도색이나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은 4.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해설. 누구든지 자동차 등의 교통단속용 자동차 범죄 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75. 군안차 운전자가 RR 방식의 고장난 차를 군안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차체의 뒷부분을 들어 올려 견인한다. 해설. RR 방식의 뒷바퀴 굴림 방식의 차량은 엔진이 뒤에 있고 뒷바퀴 굴림 방식이기 때문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체의 뒷부분을 들어 올려 견인한다. 676.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군안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4. 신속한 도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한다. 해설. 교통사고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 견인을 하기 위한 경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677.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도시가스 응급복구용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의 종류에는 특수자동차를 유형별로 견인형, 군안형, 특수작업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678.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 견인차 면허의 기능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1. 소형 견인차 면허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해설. 소형 견인차 면허의 기능시험은 굴절 코스, 곡선 코스, 방향전환 코스를 통과해야 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 시, 검지선 접촉 시, 방향전환 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 10점이 감점된다.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다. 679. 군안차로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3. 미등, 차폭등, 번호등. 해설.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을 켜야 한다. 680. 군안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2. 군안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해설. 군안차 운전자의 경찰무선 도청은 불법이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과속,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681. 전방의 교차로에 접근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1.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인다. 전방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는 순간이므로 속도를 줄인다. 해설.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서는 감속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82.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려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3. 차로 변경 중 다른 차에 끼어들기로 인해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4. 방향지시 등을 켠 후 3차로를 주행하는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한다. 해설. 안전 확보를 위해 양보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전 방법이다. 683.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1.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5.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84.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가지는 1. 교차로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한다. 주위를 살피며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685.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가지는 1. 전방 도로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4. 전방 우측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해설. 전방에 횡단보도 예고 표시가 있으므로 감속하고 우측에 보행자가 서 있으므로 우측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686. 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가지는 1. 어린이 보호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4.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다. 해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이므로 감속하여 교차로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한다. 687. 화물차를 뒤따라가는 중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이 가지는 1.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2.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해설. 화물차 뒤를 따라갈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만 전방 시야를 넓게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운전자에게 전방을 보다 넓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떠한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88. 비보호 좌회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이 가지는 1.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한다. 2.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한다. 해설. 반대편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일시 정지하여 녹색 등화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689.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이 가지는 2. 유턴을 할 수 있는 교차로이다. 4.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할 수 있다. 690. 고장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가지는 4. 반대편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좌회전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한 후 통과한다. 5.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해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에게 차로를 양보하고 교차로에서 접근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한다. 691. 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이 가지는 2.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 4. 횡단보도 근처에는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692.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가지는 2. 우측 전방의 승용차 옆을 지날 때 차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4. 좌우측 보도 위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해설. 주정차된 차들을 앞질러 갈 때는 차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한편 길 가장자리 선이 황색 점선이므로 주차가 금지되며 정차는 허용된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택시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며 복잡한 도로일수록 속도를 줄이고 주행해야 한다. 693.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가지는 1. 반대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버스 앞으로 뛰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2. 반대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경우 택시가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한다. 해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은 버스 앞이나 뒤로 뛰어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버스가 출발할 경우 택시들은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많다. 한편 편도 1차로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어디에서나 무단 횡단자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버스 뒷부분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으므로 속도를 높이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 694.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앞차를 따라 좌회전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가지는 2.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4.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해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방어 운전을 하고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한다. 695. 혼잡한 교차로에서 직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가지는 1.
교차로 안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다. 5.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무단 횡단할 수 있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혼잡한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차 금지지대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696.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꾸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2.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한다. 3. 앞에 있는 자전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유의한다. 해설. 앞에 있는 자전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유의하며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한다. 697.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1. 좌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이 통과한 후 진입한다. 3.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해설. 안전 확보를 위해 양보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전 방법이다. 698.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2. 보도에 있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5.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한다. 해설. 보도에 있는 보행자와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699. 전방에 공사 중인 차로로 주행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2. 좌측 방향지 시기를 작동하면서 좌측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한다. 5. 좌측 차로가 정체 중일 경우 진행하는 차로에 일시 정지한다. 해설. 좌측 방향지 시기를 작동하면서 좌측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고 좌측 차로가 정체 중일 경우 진행하는 차로에 일시 정지한다. 700. 내 차 앞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1.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한다. 4. 비상전멸 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뒷차에게 위협을 알리기 위해 비상전멸 등을 켠다.